궁금한 이야기 W 윈도우 에이전트 장애 대응입니다. 윈도우 에이전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주 발생하는 장애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에이전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능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협업과 보안 기능입니다. 중앙문서함 드라이브, 문서링크, 반출 등은 대표적인 협업 기능이고 디스크락 플러스 등은 핵심적인 보안 기능입니다. 에이전트는 관리자가 설정한 협업 관련 정보나 보안 정책을 서버로부터 수신하여 이들 기능을 실현해 줍니다. 디스크락과 디스크락 플러스는 프로그램별 통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스크락은 파일 열기, 저장, 삭제와 같은 파일 작업 자체를 통제합니다. 따라서 통제 대상으로 파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반면 디스크락 플러스는 컨텐츠 기반 작업을 통제합니다. 해당 컨텐츠가 어떤 파일로부터 읽혀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일과 무관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에이전트 주요 버전 히스토리입니다. 최근 문서링크 리뉴얼, 외부 DRM 리뉴얼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이전트 설치 관련 장애 대응입니다. 에이전트 설치는 올바른 플랫폼의 설치 파일을 실행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ARM 기반 CPU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행 후 첫 작업은 임시 폴더에 설치 파일을 압축 해제합니다. 압축 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MSI EXEC, WMI, 윈도우 인스톨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파일 복사와 같은 실질적인 설치가 진행됩니다. 이때 비주얼 C++ 2015-2019 제베프 패키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후 시스템 재시작 후 설치가 마무리됩니다. 이 설치 과정은 로그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하나하나 오돌 임시 장소에 압축을 푸는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시 폴더에 파일 생성 권한이 없을 때 발생하는데요. 환경 변수 템프 또는 tmp가 가리키는 경로를 찾은 후 필요 권한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로 윈도우즈 인스톨러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다는 오류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시작 유형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PC에서 발생합니다. 서비스 창에서 해당 서비스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오류 메시지 없이 설치가 중단된다면 WMI 서비스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시스템 인포 명령에 오류가 표시된다면 우측에 있는 명령어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복구한 후 다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설치 과정에서 모듈 등록이 실패되는 경우입니다. 비주얼 C++ 2015-2019 제베프 패키지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윈도우 11에서는 2015-2022 패키지입니다. 제베프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복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마법사 창에 표시되는 문자가 깨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제어판에 국가 또는 지역 설정에서 유니코드 UTF-8 사용을 체크 해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설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파일이나 명령행 옵션으로 생성한 로그 파일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설치 로그를 분석하여 오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실행 후 중앙문서와 연결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유형입니다.
에이전트 실행 과정입니다. 에이전트가 정상 설치되었다면 에이전트 동작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에이전트 실행되기 전에 nphost32, self-delete 서비스, sesmon, sesadmin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실행하면 필요한 서비스 동작을 확인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안 디스크를 생성하고 중앙문서함을 연결합니다. 에이전트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상황입니다. 특정 DLL이 없다고 하거나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는 비주얼 C++ 2015-2019 제백 패키지를 설치 또는 복구해 주시면 됩니다. 실행 파일을 액세스할 수 없다는 메시지는 보통 타사 프로그램에서 에이전트 실행을 차단할 때 발생하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예외 처리해야 합니다. 에이전트 실행 후 보안 서비스가 정상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메시지가 표시되면 현재 설치된 에이전트를 제거 후 다시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네트워크 통제 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면 우측 명령으로 해당 서비스를 재설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실수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과는 프록시 서버 사용을 체크 해제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보안 디스크 생성 시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보안 디스크 용량 변경 시 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안 디스크 용량 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량으로 새로운 보안 디스크를 먼저 생성 후 기존 보안 디스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보안 디스크를 생성하기 충분한 용량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문서함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에이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시 일반 권한으로 동작하는 프로세스에서는 문서함 드라이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권한으로 에이전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셔야 합니다.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거나 접근 제한된 또 다른 경우입니다. 레지스트리 설정을 통하여 드라이브를 보이지 않게 하거나 접근 제한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사용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사례입니다. 문서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저장할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는 모두 권한 오류입니다. 해당 파일의 권한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디스크락 정책에서 차단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 위반 또는 열려 있으므로 사용 중이므로 같은 메시지는 모두 공유 위반 오류입니다. 같은 파일을 동시에 작업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고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내 PC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문서함 파일 저장 시 장치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되는 프로세스의 파일 작업을 차단할 때 발생합니다. 반드시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중앙문서함 내 이미지 파일 미리 보기가 안되거나 클라우드 컨텍스트 메뉴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reg svr32 명령으로 관련 모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윈도우 탐색기는 오버레이 아이콘을 최대 15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중 4개는 운영체제가 선점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1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11개를 모든 프로그램이 나누어 사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오버레이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레지스트리를 수정하여
아이콘 사용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합니다. 알림 관리 창에서 요청된 작업을 수행할 올바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알림 관리 창에서 사용하는 웹프트 컨트롤과 에이전트의 화면 DPI 처리 방식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플러스드라이브.exe의 속성 중 높은 DPI 설정 변경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웹반출 예외 정책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과 MP Save Delete 서비스 간 웹소켓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본 포트가 1337과 9005번입니다. 포트 충돌이 발생하는지 확인 후 충돌하는 프로그램의 포트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 드라이브 설치가 안되거나 인쇄가 정상 수행되지 않을 때 인쇄 스플링 프로그램이 시스템 폴더의 스플 하이 폴더에 파일 작업이 허용되도록 디스크락 정책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프린트 워터마크의 투명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포스트스크립트 프린터 드라이브를 사용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트스크립트 언어 특성상 투명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CL 프린터 드라이브를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타사 솔루션에서 클라우드 에이전트 예외 처리를 위한 정보입니다. 프로세스별, 스토리지별, 네트워크별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통신 관련 장애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는 통신 환경을 이용할 뿐 이를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로그인 창 표시 전에는 웹브라우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버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올바른 접속 정보에도 불구하고 통신 오류가 지속된다면 웹브라우저에서 연결해 봅니다. 웹브라우저 주사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서버 다운을 포함한 통신 환경 장애입니다. 다행히 웹브라우저는 연결이 된다면 프로세스 기반의 네트워크 차단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부터는 자체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통신을 수행합니다. 로그인 시 통신 오류가 발생한다면 통신 패킷이 차단 또는 유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통신 프로토콜은 TCP 기반의 HTTP 또는 HTTPS입니다. TCP 기반이라 함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통신 연결은 반드시 3웨이 핸드쉐이크 방식으로 진행하며 그림과 같이 연결 요청과 응답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통신에 영향을 주는 모듈류는 운영체제의 프록시, 방화벽, VPN 등이 있고 타사 솔루션으로 NAC, 백신, 악성 차단 소프트웨어 등등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로그인이 안될 때 와이어샤크를 이용하여 통신 패킷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와이어샤크를 실행 후 사용 중인 통신 어댑터를 선택합니다. U, 클라우드 서버 IP로 패킷을 필터링합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 시 정상이면 그림과 같이 연결 요청과 응답 패킷이 보입니다. 만약 이런 패킷이 보이지 않는다면 통신 패킷이 차단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신 오류 10060은 일정 시간 동안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모든 통신은 무한정 기다리지 않고 일정 시간 이내에 완료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그림은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전송만 진행하다 타임아웃된 경우입니다. 에이전트는 서버에 요청한 통신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 중 소요시간 정보는 눈싸움 입출력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덤프 취득 및 분석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 멈춤 현상이 발생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작업 관리자를 통하여 덤프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블루 스크린 발생 시 덤프 파일을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는 시작 및 복구 창에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커널 메모리 덤프는 약 1기가 내의 크기로 생성되지만 전체 메모리 덤프는 물리적 메모리 크기 이상으로 생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덤프 파일 분석은 윈디비지라는 툴을 이용합니다. 덤프 파일을 열고 느낌표 analyze-v 명령을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예외 발생한 모듈 이름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모듈 이름을 클릭하면 우측 그림과 같이 모듈 상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블루 스크린 발생 시 덤프 파일 저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컴퓨터를 종료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